안녕하세요. 진화북투리의 진화 원장입니다. 저는 현재 위리 신도시에 초등생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6년째 운영 중이고요. 6년 동안 진화의 북투리 원서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서 수업을 원하시는 각 공부방이나 학원 원장님들께 제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저희 공부방에서 원서 수업을 원하시는 공부방이나 학원 원장님들께 정기적인 원서 수업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IGSE 저희 모교에서 원서 수업을 여러 다른 선생님들께도 소개하자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 개인적으로도 무척 기쁩니다. 이번 세미나는 평소 제가 공부방에서 하던 세미나랑 조금 달리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평소에는 원서 이야기, 그리고 원서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원서의 결과물, 공부방 운영 학부모와의 관계, 이런, 두루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시다고 하셔서 조금 공부방 운영이나 학원 운영 관련 이야기는 조금 줄이고 원서 이야기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서 이야기라고 하면 제가 밤을 새도 모자란데요. 90분 동안 과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을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원서가 좋은지는 많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세요.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 내신 준비나 또는 수능 준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원서를 읽기란 정말 어려운데요. 원서를 읽을 수 있는 기간이 사실 초등 6년, 그때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초등 시기를 놓치면 학습소에만 길들여져 있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원서를 수월하게 읽기가 어렵게 되는데요. 사실 10년도 넘게 전에 원서 바람이 살짝 불었었습니다. 그때는, 제 원서가 좋은 줄 알고, 너도 나도 원서 하면서 다 학원이나 제 학원 공부방 원장님들이 눈높여가며 원서 수업을 시도했었는데요. 몇 년 후에 그 결과물의 현타를 맞고 다시 교재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원서가 다 좋은 줄은 알고 있으나 다들 큰 고민이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읽으면 2분에서 뭐 많게는 5분? 밖에 안 되는 이런 원서를 어떻게 내가 2시간, 3시간 동안이나 우리 아이들과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교재나 학습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티칭 가이드라인이 있고 어떻게 학습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매뉴얼이 있는데 원서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보면 그냥 도박책이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이랑 재밌게 2시간, 3시간 동안 수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큰 고민이 원서로 영어의 4대 영역을 어떻게 커버하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섣불리 도전이나 승부수를 던지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레벨링이 잘 되어 있는 학습서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였어요. 원서 읽는다고 죄송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요즘에는 그래도 요즘 이제 원서가 좋다는 거 알고 계시니까 원서 수업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 기본적으로 학습서로 세팅을 메인을 해놓고 원서로 서버로 들어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많은 그 학원장님들이나 공방 원장님들이 원서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서부터 바꿔야 돼요. 원서는 가르치는 학습서가 아닙니다. 원서는 그냥 스토리북이잖아요. 아이들이랑 재밌게 스토리 읽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더 깊이 있게 스토리 얘기하고 재밌게 그냥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우리는 또 학습적인 결과물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 영어 학습에서 그냥 읽고 즐기기만 되는 이런 영어 동화책을 어떻게 좋은 학습 결과물까지 낼까 하는 고민을 오늘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원서로 2마리 토끼, 아니 10마리 토끼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밤을 새도 모자랄 진화의 북트리 원서 이야기와 즐거운 원서 수업 학습 방법, 그리고 제 예상보다도 빛나던 원서를 공부한 우리 친구들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제 세미나는요, 이제 1부에서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부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이제 우리 영어 학습, 초등 영어 학습 목표, 그 다음에 우리 독서와 원서 읽기. 나는 왜 이 초등의 학습, 교재로서 원서를 잡았는지, 그 다음에 초등 영어 성공하려면, 그리고 이제 저희 진아이 북틀이라는 제가 6년 동안 개발한 전체 커리큘럼과 그 다음에 이제 원서의 종류와 장점, 원서 읽기의 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제가 실제 사용하는 수업 자료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이 수업 자료를 제가 만든 목적과 어떻게 티칭하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원서로 열마리 토끼 잡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제가 아이들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숙제를 어떻게 숙제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은 어떻게 하고 결과물은 어떻게 내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저희 원서 수업 하면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이 이 원서 수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학부모 설문조사도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초등영어 학습 목표가 뭘까요? 우리 초등영어 학습. 영어에 대한 거부감 없는 즐거운 학습. 초등영어 학습은 즐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때는 사실 학교에서도 3학년부터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중고등 가서 이제 내신이나 이런 영어 학습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즐겁지 않으면 아이들은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등 영어 학습은 무조건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읽기 능력. 그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세 번째는 자유로운 말하기 능력. 네, 이거 쉽지 않은데요. 자유로운 말하기 능력도 길러야 되고요. 당연히 중등학습도 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 때, 내 아이가 급하게 겨울방학 때는 해리포터를 빠르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들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이게 초등 영어 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제가 원서를 아이들한테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는데요. 우리가 독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럼 우리 독서 효과는 뭘까요? 해답과 지혜를 얻고 지식과 세부 정보도 얻고 사고력과 상상력도 길러주고 집중력에도 도움이 되고 간접 경험, 정서적인 만남 그리고 바른 인생관과 바른 세계관을 세울 수 있다라는 독서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서를 원서로서 읽기에는 목표가 있을 텐데요. 독서의 효과 더하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초등 영어의 학습 목표도 달성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말하기에 앞서 선생님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원서의 종류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 텐데요.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은 오덴틱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리더스, 그 다음에 텍스트북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이런 오덴틱북이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작가책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순수히 그냥 어떻게 레벨링 되지 않은 그냥 그네들이 작가들이 쓴 책을 아이들이 즐겁게 읽는 저희 나라로 치면 동화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리더 책입니다. 자, 이거는 오덴틱북이랑은 좀 살짝 다른데요. 비영어권 국가에서 이제 영어를 원서로도 즐겁게 학습할 수 있게 레벨링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두 책의 차이점은 뭐냐면 비슷한 레벨이라고 해도 아무래도 작가책이 표현들이 조금 어렵고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리더스북보다 오덴틱북이 훨씬 스토리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이게 수입 텍스트북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저는 보통 제 프로그램에는요, 이 오덴틱북이 거의 한 8, 90%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리더스북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서 읽기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덴틱북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요, 우리가 사실 영어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어만 공부한 친구들은 그 한 가지 뜻만 알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유연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원서를 공부한 친구들은 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다는 걸 이미 체감하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서를 초반에 학습을 잘 한 친구들을 나중에 중등 학습으로 넘어갔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단어에 대한 유연성이 훨씬 있더라는 거예요. 단어가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된다는 거를 이미 이제 감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탄탄한 읽기 능력. 자, 저희는 제가 원서를 수업하면서 원서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거든요.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원서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냥 아이들이 큰 플로우를 따고 그림과 함께 연계를 하면서 큰 플로우를 이해하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조그만 스토리 그림책이라고 해도 걔네들의 센텐스를 다 이렇게 모아놔서 보면은 웬만한 중등 학습보다 훨씬 지문이 길어요. 그렇게 긴 지문에 계속 노출이 된 친구들이 나중에 중등 학습을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이 긴 지문이나 그다음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전혀 이걸 어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큰 플로우를 생각하면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요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이 원서에 많이 노출이 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원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읽어보면 그 그림책이라고 할지라도 읽어보면 이게 센텐스가 쉽지 않아요. 단어도 그렇고 센텐스도 그렇고 문장도 훨씬 더 복잡합니다.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서 학습을 한 3년을 꼭 쭉 시키니까 제가 처음 중등 이제 우리 리딩 독해집 같은 거 아이를 해석을 시켜보면 아이들이 첫 마디가 선생님 해석이 돼요. 말이 돼요.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서들에 비해서 학습서에 나와 있는 센텐스는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거든요. 정말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등 학습서를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직독직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다른 여러 문화들, 그리고 서양 문화들, 걔네들의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한국 영어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동기부여. 사실 이 동기부여는요, 초급 영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습에는 가장 중요한 게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몇 시간씩 자료 작업을 몇 년 동안 한 것도 저는 그냥 이 스토리북으로 아이들을 잘 가리키고 즐겁게 학습을 시키고 싶다는 그런 저의 동기가 있었거든요. 그럼 초등 영어에서의 동기는 어떤 게 동기가 될까요? 일단은 책이 재밌어야 됩니다. 스토리가 재밌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초등 영어는 아이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이렇게 한 4명에서 한 8명? 한 4명에서 6명에서 8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책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엄마의 관심,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관심도 필요합니다. 스스로 느끼는 학습 성취감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시험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더 잘 읽고 내가 더 발전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보상과 격려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신감, 수업이 즐거워야 되고요. 활동도 재밌어야 됩니다. 이 많은 것들이 아이들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우리 EFL 환경에서 아이들 영어 학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득이냐, 학습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 저학년 때는 습득이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적절한 이제 학습할 시기가 되면은 학습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습득, 후 학습. 이게 제 진학 북투리의 전체적인 커리큘럼인데요. 총 6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플러스를 보시면 초반까지는 ER이라고 해서 Extensive Rea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까지
다독을 시키고요. 다독인데 반복적으로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습할 시기가 되면 IR, ER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저는 여기 초등 1학년 때부터 만약에 시작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3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그림책을 충분히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에 3학년 겨울방학이 지나서 4학년 이제 학습 준비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책북으로 넘어가요. 물론 그 시기는 아이가 뭐 1학년 때부터 시작하면 뭐 이 프로그램대로 갈 수 있겠지만 뭐 2학년 때부터 좀 들어오면은 조금 그 시기 늦춰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일단 한 2, 3년 정도는 그림책을 충분히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원서 수업을 성공하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책, 재미있는 책, 스토리가 재밌어야 돼요. 아이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느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재밌어야 하고요. 두 번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로 아이들에게 반복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스토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아이들이 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 영어는 무조건 재밌어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 반복 읽기로 아이 스스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유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스토리북 100권 제가 소개해드리는 100권인데요. 제 프로그램에 이 100권이 있는데 잘 보시면 리더스 북보다는 유명한 작가책들이 많이 있어요. 이 책들은 물론 제가 렉사일이나 AR 지수를 그 기준으로 이렇게 조금 레벨링을 한 것도 있지만 여러 이제 그 영어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이제 정말 좋아하는 그런 좋은 책들만 제가 이제 모아놨다가 제가 수업해보고 정말로 아이들이 재밌어했던 책들만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제가 여기에 책을 하나 딱 넣기까지는 한 30권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보시면 책 구성이 저는 아이들이 책과 함께 계절감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11월, 뭐 12월 이때쯤에 보면은 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렇게 학교 생활에 관련된 이야기. 5월 달에는 마이 데드, 피기북 이런 것, 이렇게 약간 가족과 관련된 책. 그 다음에 파릇파릇한 7, 8월에는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레벨이 뭐, 이것보다 이게 좀 더 쉽고, 이건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저는 스토리북은 어려울 수도 있고 조금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친구 레벨에. 근데 그것보다도 같이 이 계절감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해서 초등 1, 이제 6개월 파닉스가 끝나고 나서 이제 6개월, 9월 달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3학년 겨울방학 때까지는 그림책을 충분히 볼 수 있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그 스케줄에는요, 이렇게 작가책들이 거의 한 7, 8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학, 사회나 의학에 관련된 책들이 한 10%에서 20%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10% 정도 리더스 재밌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 했던 책들, 그렇게 한 10%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2부부터는, 바로 2부로 이제 진행이 가는데, 2부부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실제로 수업하면서 썼던 워크शी트랑, 그 다음에 그 워크शी트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티칭하니까 효과적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업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의 그 스피킹 결과물이 어땠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만든 이 자료를요, 3월 달에 제가 저작권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이 원서 수업 굉장히 고민하시고 아이들 즐겁게 수업하시고 싶어하는 원장님들께 제가 이제 나눠주기 전에 이렇게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저작권 등록을 했습니다. 자, 제 워크시트는요, 이렇게 데이 1, 데이 2 이렇게 이틀로
네,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월, 수, 금 수업이면 월, 수 수업은 제가 스토리북으로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가볍게 교재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월, 수는 90분으로 그냥 통으로 스토리를 충분히 아이들이 즐길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워크시트 보면 데이 1에 이렇게 한 이제 6장 정도 들어가고요. 데이 2에도 끝에 활동지까지 해서 테스트지부터 시작해서 끝에 활동지까지 해서 한 6장 총 한 권당 워크시트 한 12장에서 16장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그 자료 소개인데요. 이거는 이제 스토리북인데 스토리북의 이제 그 전반적인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단어 타겟 이 책을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할 타겟 단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기 전에 하는 게싱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책을 읽고 이제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캐릭터 분석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시 수업이 끝나고요. 2차시 수업 때는 아이들의 중간 학습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제일 처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거를 공부하다가 마지막 어, 장에는 Today's Grammar라고 해서 이제 꼭 우리가 그 중등서에서 배우는 그런 그래머가 아니고요. 여기서 꼭 배워두면 좋은 표현들로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마지막에는 여기는 지금 드라마가 들어가 있는데요. 뭐 드라마나 아니면 컬러링 아니면 아트크래프트 뭐 만들기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책과 관련된 활동들을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즐겁게 같이 친구들과 활동할 수 있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과학책인데요. 스토리북이랑 과학책이랑 약간 구성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과학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과학적인 지식들을 먼저 끌어내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책 같은 경우는 스토리북 들어가기 전에 이런 아이들의 어떤 제너럴한 과학적인 상식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타겟 단어,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이게 1차 시에서 수업이 끝나고 2차 시에 때는 테스트식과 함께 그래머 파트, 맨 마지막에는 이 책에는 이제 실험 파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실험들도 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특정화 형식의 책들인데요. 이게 리디아의 정원, 또 가르너가 보면요. 그 편지 형식의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 형식의 글을 어떤 피처를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이제 첫 번째 날에 스토리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공부를 하고 둘째 날에는 테스트식과 함께 이렇게 그 외국 편지 형식이 어디에 콤마가 들어가고 어디에 사인이 들어가고 어디에 그리딩이 들어가고 어디에 바디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아이들과 같이 이거 제가 대학원 때 배웠던 거거든요. 저희 크리스 교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편지 형식의 글을 아이들과 함께 충분히 분석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거는 이제 제가 아이들 퀴즈를 주는 거야. 너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 엉클한테 편지를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거리를 그냥 아이들한테 줄거리 써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야기거리 소재를 제가 잡아주면 아이들이 즐겁게 신나게 10분에 15분 정도 이렇게 글을 적게 되거든요. 굉장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 A4 용지의 3분의 2 분량을 애들이 금방 채워요. 물론 문법적으로 좀 틀린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3학년 이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 시기 때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한두 줄 적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줄줄줄, 10줄, 15줄 적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디테일한 거를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제 웍시트의 처음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터틀이라는 책이 원래는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성격 차이, 그런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컨플릭트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읽기 전에 아이들이랑 이렇게 여자의 차이점, 남자 아이들의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 서로 친하게 얘기를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스토리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그냥 책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아이들이랑 여자애들은 이렇고 남자들이 이렇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고요.
이 중간책 같은 경우는 이제 The Watermelon Seed라는 이제 악어가 씨를 삼켜서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씨들에 대해서 씨들의 어떤 생긴 거 모양, 그다음에 이 어떤 과일인지 그리고 피처가 어떤 건지 연결해 보는 이렇게 간단하게 책을 읽기 전에 간단한 웜업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코끼리의 어떤 부분적인 파트, 그다음에 코끼리는 어떤 동물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아이들과 수업하기 전에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워크셋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거는 과학책인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더 야드 세일이라고 해서 할머니가 이제 막 마당에 이제 뭐, 이렇게 자기가 다 쓴 물건들을 이렇게 막 팔고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저는 이제 뽑아낸 게 reduce, reuse, recycle이라는 3R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았고요. 중간에는 이거는 이제 liquid와 gas와 solid에 대한 차이점,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 책에는 그 solar system이라는 행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행성들의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한번 종합해서 끄집어내서 이 문제들을 풀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북이랑 사이언스북이랑 앞에 처음에 들어가는 인트로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타겟 워드인데요. 타겟 워드는 이 책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 12단어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물론 이 단어들 말고도 모르는 단어가 군데군데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친구들은 스토리를 읽으면서 어떤 활동을 하냐면 내가 이 몰라도 되는 단어는 스킵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을 길들여진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단어를 모르면 해석을 못하고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친구들은 이미 내가 그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불필요한 단어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걸러내는 역할을 하기 전에 이 타겟 단어는 내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벨에 따라서 조금 기초반 레벨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한글로 데피니션을 주고 조금 레벨이 높은 친구들한테는 이게 영문으로 데피니션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 두 가지 칸이 있잖아요. 자, 이 칸은 뭐냐면 이 왼쪽 칸은 이 단어가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내가 한번 먼저 개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저는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 지도를 하냐면 얘들아, V는 바로 끝나는 말이야. 얘들아, A는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얘들아, 동사야, 형용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V는 동사인데 바로 끝나는 말이구나를 이 기초반 때부터 저는 습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중등 가면은 동사는 바로 끝나는 말이고 형용사는 니은으로 나타내는 말이구나를 훨씬 더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피처 같은 걸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건 다로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면서 풀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학습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학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단어가 한 두 개다. 그럼 제가 아는 단어가 한 두세 개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맞추듯이 그렇게 단어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굉장히 즐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이쪽 부분을 채우고 나면은 이쪽 오른쪽 부분에는 제가 정답을 말하면서 한 번 더 단어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한 3, 4분 정도 시간 주면은 몸으로 나와서 설명하기 그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초등생이다 보니까 나와서 몸으로 표현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몸으로 한번 표현하면서 책을 읽기 전에 단어를 최대한 습득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스토리를 읽기 전에 하는 활동인데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사진을 4장이나 또는 6장을 잘라가지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면서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고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신나게 스토리를 좀 만들어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사진을 놓고서 아이들끼리 이제 발표를 시켜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진들을 먼저 보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지? 어떤 이야기인지 하는 궁금증 유발에 효과적인데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만든 이야기가 진짜 스토리랑 같은지 아닌지 그런 것들도 애들이 서로 이야기해보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웃기도 하고 이거는 그냥 단순 아이들한테 이제 훅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부분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기 전에 제가 하는 활동입니다.
보통 보시면 뭐 학원에서 뭐 원어민들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도 얘들아 뭐 원서 수업 한다 그러면 얘들아 이제 오늘부터 책 읽자. 아, 오늘 읽을 책은 자, 더 스노데이. 자, 자, 집중해 하고 이렇게 읽어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한 글로 읽어주는 동화책도 재미가 없는데 게다가 영어 책 읽어주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웜업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지 아이들이 단어도 좀 인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진으로 스토리가 어떤지도 궁금하게 되고 그다음에 웜업 활동으로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이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주나 보다라는 그런 그 호기심과 궁금증이 계속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스토리를 읽어주면 정말 집중해서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제가 리드 얼라우드 하는 시간인데요.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약속을 해요. 얘들아, 이 시간만큼은 선생님의 시간이야. 절대로 선생님이 스토리를 읽어주는 동안에 선생님 시간을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애들이, 아이들이랑 책을 읽어주기 전에 아이들이랑 저는 약속을 해요. 자, 제가 잘 사용하는 종이 있는데요. 종을 딱 올리면 저희 아이들은 어떤 하는 일들도 다 멈추고 책을 딱 앞에 두고 있어요. 왜냐면 저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어떻게 막 얘기를 하다가도 제가 종을 딱 치면은 저 책 읽을 준비가 됐어요. 라는 그런 신호를 아이들과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줄 때는 최대한 캐릭터를 살려서 읽어줘요. 괴물이면 막 이렇게 읽어줘요. 그래야 아이들이 더 몰입하거든요. 그 다음에 책을 읽고 나서는 중요 포인트에 대해서는 살짝 영어로가 아닌 한국말로 살짝 찍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읽다가 이 원서들이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가끔씩 난데없이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울버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It's unheardof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 전례가 없는 일이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표현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It's unheard of 하고 이건 들어본 적도 없어. 이렇게 한 번씩 던져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토리를 읽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그런 불편한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스토리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읽다가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으면 살짝 쉬운 단어로 바꿔서 읽어주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단어가 그 뜻이구나 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은 오로지 제 시간입니다. 스토리를 선생님이 읽어주고 나면 제가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제 웍시트에 보면은 문제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가끔씩 제가 보면은 그 영어로 된 그 원서들의 그런 이제 컴프레션 문제를 보면은 스토리보다도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온 그 워크시트라고 해야 되나? 그 교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제 워크시트는요, 이 워크시트로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목표가 있거든요. 그 문제 많이 틀려도 돼요. 저는 아이한테 얘기해요. 얘들아, 네, 괜찮아. 하지만 이 웍시트 풀면서 책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웍시트 보면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냥 what's the name of 뭐 each of them 뭐 there's a name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사진으로 쭉 박아놓고 Olive's mother, Olive's father 그 다음에 화살표만 해놨어요. 그러면 애들이 자동적으로 얘는 누구고 얘는 누구 다 적어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초등을 타깃으로 한 웍시다 보니까 이제 그림이나 사진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고 나서는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저하고 정답을 확인하기 전에 얘들아 너네끼리 정답 한번 확인해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이가 문제 하나, 두 개, 세 개 더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이들한테 크로스체크를 시켜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는 이거 A인데 너는 B를 냈네? 왜? 그러면 아이가 다시 책을 뒤져요. 이거 얘가 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B를 했어. 아 그래? 내 생각은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 A를 했는데 그래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정답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러닝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중급반 이제 그 고학년 친구들의 그 워크시트인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그 기초반보다는 그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덜 들어가죠.
자, 이제 1차시 마지막 그 워크시트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번 주 우리가 꼭 이번 책에서 배워야 할 타깃 단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이랑 워드 퍼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통 스토리북의 마지막 챕터에는요, 이렇게 인물들의 캐릭터를 분석하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오늘의 주인공들 제가 이렇게 뭐 다 소개하기도 하고 아니면 네가 얘기하고 싶은 친구 한 명 골라봐. 이렇게 제가 빈칸으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집에 숙제를 하면서 내가 the bear is mean and 뭐 stubborn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영어로가 아니고 한국말로 적어오게 해요, 초반에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 적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이유를 적으면서, 내가 왜 얘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얘를 고집 세다고 생각하는지 스토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번째, 여기 빈칸에는, 네가 얘기하고 싶은 인물들 선택해서 해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2차식 때, 그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애들이 되게 재밌어요. 너는 왜 쟤를 나쁘다고 생각하는지, 너는 왜 얘를, 밉다고 생각하는지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기초반의 단어가 제시되는 단어가 이렇게 뭐 수가 있으면은 약간 이제 중급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단어 수만 이렇게 확 늘어나죠. 그런데 이게 스토리북 할 때마다 캐릭터 분석이 나와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이 단어 뜻을 읽고 불러주면서 얘들아 모르는 단어만 뜻을 적어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한 이쯤 레벨이 되면은 적는 단어가 몇 개 없어요. 그만큼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미 성격을 디스크라이브하는 그 단어들을 많이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3학년 4월 달에 공부하는 그 책인데요. 단어가 한 40개 정도 돼요. 2, 4, 6, 3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지 않아요, 단어가. 그리고 이제 고급반으로 가면 훨씬 더 단어가 많아지겠죠. 제가 보통 작업한 게 한 이제 4, 5학년들 책은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단어책에서 성격들을 이제 성격 단어를 갖고 와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 단어의 그 수준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2차 시때 하는 학습인데요. 이게 청크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 총 10문제를 시험 보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그 단어의 청크들 있잖아요. piece of paper. 이렇게 같이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시험을 보게 되고요. 나머지는 단어 12단어를 이 문장 안에 어떻게 집어넣느냐 하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청크 테스트를 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중간 학습을 점검할 수 있어요. 제가 그 1차시 수업하고 나면요.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집중 듣기랑 소리 내서 읽기를 많이 하라고 해요. 그런데 집중 듣기랑 소리 내서 읽기 연습을 많이 안 한 친구들은 이 청크 테스트가 굉장히 어려워서 2점, 3점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중 듣기나 소리 내서 읽기를 연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한 8, 9점 정도 받아요. 이 단어들의 이 청크는요. 그냥 타깃 단어 몇 개의 뜻만 알아서는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보는 이유는, 1차시 수업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그 그 책을 듣고 읽고 연습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delicious looking pigle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연결을 딱 했어요. 했는데, delicious looking piglet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적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해석을 해주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 친구는 이 delicious looking piglet, 죄송합니다. 피글렛이라는 그 청구의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그림으로 엄청 맛있게 생긴 돼지를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틀린 건가요? 맞는 거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in the city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2학년 때, 2, 3학년 때는 도시 안에서라는 한글을 적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공장도 그려놓고 여기 큰 빌딩도 그려놓고 해서 지금 시티라는 걸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연결하고 얘들아 한글로 적기 힘들면 그림으로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중국반 테스트지, 청구 테스트. 그죠? 아무래도 이제, 좀 달라지는 거는 고급반으로 가게 되면 BFG 정도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문법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앞에서는 제가 이제 뭐 동사나 이런 거는 변형형을 다 넣는데 고급반부터는 제가 원형을 넣어요. 그럼 아이들이 변형을 해서 넣게 됩니다. 한 고급반 정도 되면은 이거 이제 청구 연결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한 3년 정도 애들이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보통 한 8, 9점 정도 받아요. 이제 이게 누적된 학습이 계속 이제 빛을 발하는 거죠. 자, 이제 매칭 픽처인데요.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스토리 연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단어 이거 문장 한번 읽어보게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한번 제가 이제 해석도 한번 시켜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얘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중간에 학습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시퀀스예요. 자, 이야기 이제 순서 맞추는 건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먼저 얘기를 해요. 얘들아, 센텐스만 먼저 보면 굉장히 어려워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사진으로 먼저 순서를 적고 그 다음에 센텐스 연결해봐 하면 아이들이 잘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이제 중급반이고 약간 고급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제가 그림도 이렇게 한 번씩 빼거든요. 빼면은 아이들이 되게 막 고민해. 어느 게 먼저였지? 어느 게 뒤였지? 자, 이거 하고 나서도 저는 아이들한테 꼭 크로체크를 시키거든요. 그럼 아이들끼리 난리가 나요. 이게 먼저다, 저게 먼저다 난리가 나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한번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네! 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친구가 그렇지라는 애들이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막 찾아요, 아이들. 이거는 아까 앞에 거랑 약간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편지 아이가 그 편지를 빈 우체통에다 맨날 놓으면서 우체통에서 맨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편지글을 제가 딱딱딱 놔두고 어떤 편지가 첫 번째 편지일까? 어떤 편지가 두 번째 편지일까? 순서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 편지를 읽고 그 내용 스토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더 집중도 있게 영어 문장을 읽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각 인물들이 대사들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이 대사가 언제 누가 했을까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꽤 많이도 있는 학습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도 아이들이랑 또 크로스 체크를 시키면 아이들끼리 또 막 싸워서 난리가 나요. 이거 누가 얘기했니? 언제 얘기했니? 그래서 저희 공부방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이들이 엄청 활발하게 되게 능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활동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왜 이런 활동지를 만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영어 선생님 하기 전에 외국에서 이제 몇 년 일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로얄 달 시리즈 중에 매직 핑거라는 책을 처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레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딱 알게 된 게, 저도 학습서로만 공부를 했던 세대라 원서를 많이 읽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서에서 나오는 이런 센텐스들을 그려내는 거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짙은 밤, 뭐 어디에 뭐 나무가 어떻고 막 이런 상황들을 그려내는 그런 문장들이 막 나오면 그런 문장들을 자연히 내가 머릿속에서 그런 어떤 상황적인 거를 내가 연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그 센텐스고 나는 내가 이해하는 거랑 또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려내는 그런 능력을 길러줘야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영어 문장을 딱 가지고 오고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보시면 이거를 His tail was growing right out of the top. 이렇게 꼬리가 밖으로 나오고 그랬잖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제 칠판에 아이들이랑 같이 읽으면서 저도 한번 그림 그려봐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림이랑 가장 비슷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나오더라고요. 훨씬 더 문장을
더 자세하게 읽어요. 여기 보시면 BFG거든요. 여기 이제 고급반 그 활동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이렇게 연필로 막 센텐스를 막 이렇게 막 줄거가면서 그림을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He spread across the face almost ear to ear. 입이 귀에서 귀까지 찢어졌다. 이 귀에서 귀까지 찢어진 거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냈죠. 굉장히 더 아이들이 더 자세하게 센텐스를 읽고 그다음에 상어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프리딕션인데요. 보통 프리딕션은 책을 읽기 전에 이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인물들의 대사들을 이렇게 아까도 앞에서 잠깐 했지만 이렇게 해 놓고서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한번 연결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I do prefer tender meat. 이거 누가 한 얘기였더라? 훨씬 더 스토리를 깊게 이해하고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자꾸 스토리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 그렇게끔 하게끔 유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이건 언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 하고 나서 또 크로체크를 시켜보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드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그 이제 단어들의 어떤 그 비슷한 단어 또는 이게 원하고 first하고 연결, 기수 서수 연결하는 거 이런 것들도 하고요. 이게 스토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욕심만 내면요. 정말 그 간단한 스토리북에서도 공부할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얼마큼 어떻게 끄집어내는 게 선생님의 역량인데요. 저는 항상 스토리북을 딱 선택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공부하고 어떻게 학습을 할지 어떤 것들을 공부해 나갈지 항상 그 학습 타겟을 제가 정하는데요. 이제 이런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수 서수에도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단어 그 주에 타깃단 12단어 중에 꼭 알아둬야 될 단어들을 이제 비슷한 단어 이렇게 연결해 놓고 다른 뜻을 하나 찾으세요라는 이제 뭐 한 그냥 단어 확장해서 공부하는 워크शी트예요. 이게 이제 그 학습지에서 거의 마지막인 그래머 포인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서에서 우리가 꼭 알아두면 좋을 만한 표현들을 이렇게 학습지로 이제 워크시트로 제가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문법 우리가 중등 배우는 그거랑 약간 살짝 달라요. 다르고 그냥 꼭 알아둬야 돼야 될 그런 표현들 is good at 뭐뭐에 능숙하다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뭐 the wear me out 나를 너무 지치게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 원서에서 우리가 쏙쏙 뽑아서 이제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들을 제가 학습하고 여기 my sentence라 그래서 이 문구를 가지고 나한테 맞게끔 센텐스 한번 적어보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또 보면은 여기 이제 뭐 명령문이나 그 스토리북에 명령문이나 부정명령문 이런 게 나오면 명령문에 관련된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 명령문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하게 됩니다. 제가 굉장히 사실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 저희 친구들은 그냥 스토리북에서 이렇게만 그래머를 이제 어법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한 고학년이 되어서 이제 중등 학습소로 딱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된 시기가 되면은 어떤 걸 제가 발견했냐면 아이들이 문법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교재에서만 배우고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만 풀었던 게 아니어서 그런지 이렇게 배우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계속 무한 반복해서 습득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등 가서 아이들이 수업을 해보면 배우는 내용이에요. 얘들아 이거 다 알지? 이거 어떤 거였더라? 하고 확인하고 책가루만 넘어가도 아이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거 알지? 그럼 애들이 네, 다 알고 다 아는 건데?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그 스토리북에서 그 배우는 그 이런 어법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중등 정도는 커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예로 이 책이 이제 저희 기초반 아주 이제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배우는 책들인데요. 이 책들을 보면은 그 100 Days of School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제가 숫자를 공부를 하게 돼요. 이제 그래머 파트에 보면은 그러면은 1부터 이제 100까지 수를 배우게 되는데요. 이 왜 13과 30의 차이 있잖아요. 이게 티니들하고 티가들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게끔 도와줘요. 어떤 게 팅이 들어가고 어떤 게 티가 들어가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번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욕심을 내서 이렇게 연산도 시켜봤어요. 30과
2를 30인데 어떻게 적지? 이렇게 연산을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 어 그 프랑스도 이 원서 읽기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그룹으로 시켜봤더니 아이들이 머리에 막 연기 나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으로 그냥 이 책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또 further하게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많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이들이 재밌게 학습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영어 시간인데 왜 수학까지 시키냐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튼 이렇게 학습을 시켜봤어요. 이 책은 The Crouch Ladybug라는 책인데요. 3학년 한 4월 달쯤에 공부를 하게 되는 책이에요. 책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저는 이 책에서 자꾸 반복되는 표현이 시간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킬링 타임을 이 책에서 제 학습 목표를 잡고서 아이들이 뭐 2시 20분이면 2:20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시에서 20분이 지난 20 past to 2 이렇게 전과 후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이걸 충분히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지도 구성하고 맨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이랑 주사위 던져가면서 시간 얘기해보기 그런 게임으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북도요. 네, 선생님이 이런 걸 학습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끄집어내서 얼마든지 확장 학습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The Biggest Fish라고 해서 이 책에는 As Big As라는 중등에서 나오는 원급 비교급이 나오는데요. 물론 저는 아이들한테 원급 비교급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 안 하고 여기 as 여기에 단어 하나 들어가고 as가 막 뭐뭐만큼 뭐뭐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라고 그냥 그 살짝 맛배기만 보여줘요. 이렇게만 학습하고도 아이들이 집에 가서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 습득을 하니까 중등 가서는 얘들아 이거 원급 비교급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sick day for 아모스 맥기라고 해서 여기서 그 관계대명사 후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물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얘들아 관계대명사는 선행사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얘들아 이 후는 이 앞에 있는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에 대한 접근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분에 이제 그 웍시 그 그래머 포인트에 가면 이렇게 부가 의문문도 나오고요. 이렇게 분수 읽기 스토리북에서 나오는 그 분수 읽기가 있으면 이렇게 분수 읽기도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학습하고 스토리북 읽으면서 충분히 습득하고 나면은 아이들 중등 그 문법은 웬만큼 다 마무리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이제 활동지 중에 드라마 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IGS에서 배운 정말 보물 같은 거를 제가 배운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라는 게 다른 어떤 거랑 이제 좀 다르게 저는 이제 이 드라마라는 활동이 아이들이 스토리북이랑 같이 연기하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실 드라마는 어떤 상황극을 만들어내는 거는 아이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선생님이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터널 같으면 뭐 내가 로즈인데 이 터널을 내가 지나갈지 말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 천사와 악마를 팀을 만들어서 나를 설득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스토리에 집중해서 이렇게 내가 나무가 되고 네가 보이가 돼서 한번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또 아니면 이 스토리에서 밖으로 나와서 내가 그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 엄마, 친구, 뭐 언니 이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이제 그 대학원에서 배웠던 거를 충분히 많이 활용해서 드라마의 어떤 텐션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것들도 아이들이 이 스토리 하나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이들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이용해서 스피크아웃하게 제가 이제 유도를 하는 편인데요. 이게 스피킹 활동에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제 워크숍 마지막에 어떤 활동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거 그 스크리블스톤이라는 이 책을 읽고서 아이들이랑 주위에 이제 돌 하나 제가 주워와서 위에 그림도 그려보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샘 앤 데이비드 이거 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얘네들이 이제 어드벤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다 읽고 나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미로를 만들어서 여기 제가 이제 이 보물 상자를 하나 딱 붙여놨어요. 얘들아, 여기 안에는 너만 알고 있는 너만의 보물들을 내가 숨겨놔. 절대 친구들 보여주지 마. 그러면 보물이랑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몰래 살짝 열어보면 다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그 편지글 형식일 때는요, 이렇게 편지글을 어떻게 생겼는지 피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분석을 같이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네가 리디아가 되어서 다시 엉클 짐한테 한번 편지를 써봐봐. 어떤 편지를 쓸까? 이러면 아이들이 줄줄줄줄 적어요. 그다음에 저는 스토리북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The Monsters Manual라는 책, 그 리더스 책인데요. 굉장히 책이 재밌어요. 그래서 그 매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매너하고 법하고 뭐가 다를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for magic words 아시죠? 뭐, excuse me, thank you, please, sorry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무례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초반에. 그 이유가 이게 지나가면서 제가 excuse me를 안 했더니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저희 동료들이. 근데 그런 부분들도 아이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래서 이런 다른 문화들도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 문화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과학책을 공부하고 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텝이 어떤 건지 먼저 해보고 연결도 해보고 실제로 아이들이랑 조그만 자료를 가져와서 저렇게 시도 심어보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메저링 하는 건데요. 이제 클립으로 아이들 막 길이도 재보고 친구들 머리 길이도 재보고 하면서 적어보는 것도 해봤고요. 이거는 이제 리더스티라고 저희 그 드라마 수업 시간에 제가 교수님한테 이제 배운 건데 그 리더스티로가 이제 목소리로 낭독 연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스토리북에 어떤 주인공이 두 명이 계속 대화를 하는 형식이면 그 챕터를 그대로 이제 제가 워크시트에 갖고 와서 아이들이랑 둘이 같이 또는 셋 이렇게 목소리 연기하면서 계속 무한 소리 내서 반복 읽기를 시키는 거예요. 초등 때는 소리내서 반복해서 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 굉장히 중요한지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The Little Old Lady Who Was Not Afraid of Anything 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그 할로윈 데이 시즌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이제 공부하고 맨 마지막에 유튜브에 가면 그 책을 굉장히 빨리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소리내서 그 노래도 불러봐요. 근데 굉장히 빠른데 정말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저보다 더 잘 불러요. 나중에는 이제 수업 마칠 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이 노래를 책 없이 그냥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하거든요. 그럼 거의 책 한 통을 한 권을 외우는 셈이죠. 자,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 학습 관리하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 이제 스토리북 1, 2, 제가 2차씩 공부한댔잖아요. 그래서 이틀 공부하고 나서 목요일 날에는 동영상을 올리게 돼요. 자, 저희 공부방은 제가 어머니들이 오시면,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저희는요, 숙제가 없어요. 숙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숙제가 하나밖에 없지만 쉽진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어머니들은 숙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하고 들어와요. 그런데 그 숙제가 이 숙제거든요. 동영상 올리기. 애들이 막 울면서 숙제 올려요. 정말 힘들거든요. 저 동영상 숙제가. 왜 힘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밴드로 이렇게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데요. 이때 월, 수 수업하고 나면은 목요일 날에는 수요일 날 수업 마무리한 수업 그 책의 동영상을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동영상표를 제가 이렇게 자 보시면
잠깐만요. 이렇게 이제 올리면 아이들이 밑에다가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제가 이렇게 아이들 동영상 올린 걸 체크를 해요. 자, 틀린 발음, 시간, 결과,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만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수를 딱 떠서 단톡방에 올려버려요. 예. 그럼 엄마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저는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저희 공부방에 오셔서 제가 먼저 물어봐요. 여쭤봐요. 어머니 저희 공부방에 보내시는 목적이 어떤 거세요? 라고 물어보면, 초등 어머님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이가 재밌게 영어를 잘 학습했으면 좋겠어요. 실력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면, 제가 똑같이 말씀드려요. 제 목표도 그거예요, 어머니. 이래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초등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도 초등생한테는 동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엄마의 어떤 푸시도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아이들이 이렇게 숙제를 올리면 이렇게 결과를 해서 알려드려요. 자, 아까 동영 숙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동영 숙제를 이렇게 엘머 해놓고 틀린 발음 3개 이하 제한 시간 5분이라고 해놨어요. 저게 뭘까? 아이가 그 책을 5분 안에는 읽어야 돼요. 5분 안에는. 그러면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정하냐면 제가 그 책을 속도감 있게 읽어봐요. 읽어보고 이 정도면은 좀 힘들게 연습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시간을 제가 딱 정해놔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책을 친구는 어떤 친구 물론 아이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어떤 친구는 한 10번을 읽었더니 5분이 되고 어떤 친구는 한 40번, 50번을 읽어야 5분이 된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공부방은 친구들이 정말 다 영어를 잘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결승점이 똑같거든요. 저는 친구들의 어떤 학습의 역량,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아요. 언어잖아요. 그래서 10번만 연습해서 5분에 올릴 수 있는 친구면 10번만 연습해도 되고 그 다음에 3, 40분을 연습을 해야 올릴 수 있으면 3, 40분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승점을 똑같게 해놔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5분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이 하길러 발음 다 틀리지 않나요? 여기 있잖아요. 틀린 발음 3개 이하. 3개가 넘어가 버리면 무조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제가 틀린 발음들도 제가 다 체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틀린 발음 3개가 넘어버리면 시간이 넘어버리면 무조건 페일이어서 주말에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습을 잘해서 이때 영상을 성공을 하면은 그 다음 주말에 안 올려도 되는데 성공을 못하면 주말에 또 올려야 되거든요. 끝까지 제가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 5분은요. 읽는다고 맞춰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리듬을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리듬을 타려면 무한한 연습량밖에 없어요. 이 동영 숙제 조건 꼭 지켜야 되는 거 있어요. 아이들의 개인 역량은 저도 무시합니다. 어떤 친구는 10번 읽어서 통과하고 어떤 친구는 30번 읽어야 통과하면 30번을 읽어서 어쨌든 간에 저 시간을 맞춰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졸업할 때 저희 공방 졸업할 때 아이들이 결과가 다 잘해요. 노력으로 관리해야 돼요. 혼자 시켜버리면 아이가 힘들어서 못해요. 선생님 저 못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못해요 하는 친구들이 그룹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하면 5분에 성공을 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친구들은 아무 말을 못해요. 왜? 친구가 했거든요. 제 숙제는요. 어려워서 못한 숙제가 아니에요. 이 숙제는 내가 연습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숙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많이 말씀하세요. 못해 하다가 누가 영상을 하나 딱 올리면 방문 닫고 들어가서 죽으라고 연습을 한대요. 어쨌든 간에 이 숙제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결과물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캡처 떠서 학부모들 같이 공유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학부모는 내 아이가 학습을 하고 있구나 하고 학부모하고 소통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호하게 관리. 자, 어떤 친구가 5분이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 5분 1초 안 돼요? 그래요. 안 돼요. 제가 1초로 허용하게 되면 5분 2초도 봐줘야 되고 5분 3초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안 붙일 건데? 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그 책을. 1초 때문에.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또 연습시키는 게 더 좋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1초도 안 봐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만약에 목요일날 영상을 못 올리면 어떻게 해요? 주말까지라도 해서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래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까지는 그런 친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영상 숙제는요. 정말 오로지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연습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친구들 다 했는데 왜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연습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아이들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떤 변명거리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아이도 느끼고 학부모도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한테 쿠폰 배지 준 어머님들 메시지예요. 여기 보시면 8초가 안 줄여서 연서가 어디 펑펑 울었다. 아이들이 그 10초, 20초 줄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한한 연습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 가서도 숙제 영상 찍고 너무 기특하대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이들도. 왜? 다 했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려서 못해요라고 핑계를 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투덜거리다가 징징거리다 혼자 다 하고 눈물은 이제 사치 결국은 해내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요. 오늘따라 성취감이 더 큰가 봐요. 자, 이 숙제에서 아이들이 죽어라 매달리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 숙제를 하면서 그 맨날 한계치를 연습하거든요. 맨날 아이들이 이렇게 정말 목구멍이 타오를 때까지 연습을 해요. 밤 12시든 10시든까지 죽으라고 읽어대는 거죠. 죽으라고 읽어대는데 그 시간을 딱 통과해 숙제를 올리면요. 아이들이 다 만세를 부른대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노력해서 했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거기서 아이들이 성취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내가 1차 공부했을 때는 내가 떠듬떠듬 거의 읽지 못했던 책들인데 이제 한 동영상 올 때쯤 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무한 반복 연습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너무 쉽게 잘 읽히는데요. 그리고는 이 영상을 올릴 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책에 있는 문장을 몇 문장을 아예 외워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툭툭 많이 막 던져 나와요. 이렇게 3년을 쭉 꾸준히 시키니 4학년 되면 아이들이 스피킹이 줄줄 하더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10번 넘게 녹음했다. 4년 만에 영어 공부 이리 많이 하는 것 이번 달에 처음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다 이제, 그, 카톡 메시지, 어머님들 메시지. 여기 보시면 두 페이지를 30번 정도 시간을 재면서 해봤더니 5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거를 시간 줄여가면서 읽어내면서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 친구가, 내 같이 공부한 친구가 2분에 올렸는데, 내가 2분 10초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읽으면 왠지 2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쟤보다 또 좀 더 잘해봐야지 하고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막 영상을 뭐 3개, 4개씩 올려요. 시간 줄여가면서. 슬슬 재미가 붙는 거예요. 왜? 잘 읽혀지니까. 그리고 뭐 스토리고 하나 더 읽는 거는 사실 50번씩, 60번씩 읽는 게 힘들지 한 번 더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일요일인데요. 목요일 날 여기 이제 이날은 보면요. 목요일 날 영상 올리는데 여기 보시면 17시간 전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아침에 영상을 확인하는데요. 17시간 전에 올린 이 친구는 목요일 날 밤에 영상을 올린 친구고요. 제가 금요일 날 이거를 한 11시나 12시쯤에 확인을 하는데 6시간, 5시간, 4시간 이거는요. 금요일 날 학교 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올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목요일 날 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정말 목구멍이 차오를 때까지 막 연습하다가 안 돼서 포기를 하고 잔단 말이죠. 자는데 잠이 발 뻗고 자겠습니까? 발 뻗고 못 자지? 그러면 금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은 말은 아이들이 이상하게 목요일 날 밤 12시, 1시까지 연습해도 안 되는데 금요일 아침에 올리면
네, 된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그 한계치까지 연습을 하는 그 한계점까지 한번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영상을 올려놓고 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어느 초등생이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아침까지 책 읽고 간 친구들이 없어요. 근데 저희 공동 친구들은 이렇게 연습을 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맨날 목구멍이 차오를 때까지 연습을 하니까 한 4학년 정도 되면 스피킹이 줄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저희 그 공부방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목요일 날만 되면요. 혹시 놀이터에 애들이 없대요. 저도 그럴 것이 이 영상 숙제하느라고 아이들이 전부 다 방에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영어를 그렇게, 그러니까 노출 시간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 책을 한번 공부하고 나면 일주일 내내 그 책을 들고 읽는데요. 심지어는 목요일날 통과를 해도 일요일까지도 읽어서 애들이 계속 시간 들여가면서 영상을 올린대요. 여기 보시면 목요일날 통과 못 해가지고 와 주말에 반나절을 이걸로 날렸대요. 그러니까 주말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승점은 항상 똑같게. 동영상 숙제의 효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서로 2마리 토끼, 아니 10마리 토끼로 잡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 10마리 토끼 보여드릴게요. 첫째는 집중 듣기로 듣기가 해결이 돼요. 이 아이들이 그 음원 파일을 잡고 있지. 제가 유튜브에 있는 음원 파일을 그냥 아무거나 제가 이제 그 밴드에다 링크해서 올려놓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이제 유튜브에 어떤 그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서 제 책을 보면 집중 듣기를 하는데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그 유튜브에 있는 음성 파일들은 어떤 친구는 좀 빨리 읽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좀 늦게 읽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혀가 조금 짧은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그 필드가 다양하잖아요. 거기에 아이들을 노출을 시켜서 그런지 나중에 이게 집중 듣기로 계속 이제 했던 친구들이 중등, 중1, 모의고사 1회. 다음은 이런 깔끔한 발음들이 너무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그런 러프한 상황에 제가 많이 애들 노출을 시켜놨더니 그런 중등 1, 2에 저 영어 듣기는 우리 저희 초등생들 같은 경우는 한 4학년 때 다 떼요. 발음 교정. 자꾸 듣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발음이 자동으로 교정이 돼요. 그리고 틀리는 발음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 체크해서 올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희 친구들 발음이 다 좋습니다. 구문인식.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영상 숙제는요, 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리듬을 타야 돼요. 그 리듬을 타려면 아이들이 이제 어디서 끊어있는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한 반복 읽기 시키니까 아이들이 구문을 자동으로 끊어서 읽더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떠듬 읽던 책들을 이제 2차 시속 끝나고 나서 동영상 숙제 올릴 때쯤 되면은 줄줄줄줄줄 읽으니 자신감 플러스 성취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공방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럴 것이 어, 초등 3년을 이렇게 학습을 시켜다 보니 웬만한 문장들은 중등 문장들은 줄줄줄 읽어요, 애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가 굉장히 영어를 잘한다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사실 이거는 저희들도 경험한 거예요. 저희들도 눈으로만 보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읽다가 막상 딱 읽으면 발음이 잘 안 될 때 살짝 자신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 영어 문장을 이제 원서를 보면서 줄줄줄 읽으면 저희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영문법 자동 습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워크실에서 공부했던 어떤 영어 구문이나 문법들을 다시 이제 영상 숙제를 하면서 자동으로 계속 습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문법이 자동으로 습득된 영어 문법을 나중에 중등에서 학습으로 살짝 체크만 하면 되더라고요. 단어 암기 능력 강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책을 보면서 활자를 계속 보잖아요. 집중 듣기를 하면 계속 활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단어의 피처를 이미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소리를 들으면서 그와 같이 계속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읽으니까 나중에 이 원세 어려운 단어들 그렇게 학습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중등 학습 들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저희 원서에 나온 어휘보다 중등에 나온 그 학습서에 있는 단어들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단어는 제가 4, 50개씩 시험을 쳐도 아이들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요. 외우는 시간이. 왜냐면은 학자를 보면서 집중 듣기를 하면서 1년 연습을 한 3년 이상을 시키니까 그 학습 단어도 굉장히 쉽게 외우더라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 이제 한 3년 가까이를 정말로 목구멍이 차오를 때까지 매주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이 그렇게 애들이 맨날 매주 항상 그 한계치를 시험을 하는 것 같대요. 그렇게 계속 책을 들고 다니면서 숙제까지 들고 가거든요. 그 들고 가면서까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는 그 문장들이 그냥 툭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킹이 자동으로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자기가 동영상들을 딱 통과를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자기도 재밌어서 자꾸 자기 스스로 또 도전해보고 또 도전해보고 이게 그룹 관리다 보니까 제 연서도 3분인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일요일 날은 안 올려도 되는데 올려야 되는 친구가 한 명밖에 없는데 영상이 한 6개, 7개 정도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바리 근성이 생기더라고요. 자, 제가 제일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근성인데요. 아이들이 정말 매주 정말 거의 울어가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난 하면 되는구나라는 거를 3년 동안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한 3년도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아이들이 뭐 30번, 40번씩 안 읽어도 그 리듬 타면서 읽는 게 이제 자동 습관으로 되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스토리북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초등 고학년부터는 이제 중등 학습소로 이제 학습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했어요. 양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다 해내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떤 숙제도 내가 울면서 할 만큼 힘든 숙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울면서 30번씩, 40번씩 책을 읽으면서 했던 그 근성들이 길러져서 나중에는 제가 저희 공부방은 초등 6학년 여름 때쯤 되면은 중2 과정까지 딱 마무리를 하고 졸업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제가 학습을 이렇게 딱 터뜨리는 기간이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한 4학년, 4, 5학년 때 바닥 시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시작했으면 4학년 이제 가을 학기부터 한 6학년 초반까지 딱 시키는데 그때는 이제 스토리북도 읽어야 되고 학습서도 읽어야 되고 문법, 단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량이 굉장히 많아져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숙제 안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 어떤 숙제도 자기들이 스토리북 그림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습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훨씬 더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근성이 길러지더라고요. 여기부터는 이제 이 친구가 5학년이에요. 이 책인데요. 솔라 시스템. 저희 그 프로그램으로는요, 이 책을 5월 달에 공부를 하게 돼요. 핵정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저희 그 5학년 친구들인데, 5학년 3월 달에 찍은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제가 어떻게 과제를 냈냐면, 얘들아, 이 책 우리 배웠던 기억나지? 난대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 우리 발표를 한번 준비해보자. 그래서 제가 2명씩 짝지어서 발표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친구들은 저희는 고급반이 되면 주 2회 수업이거든요. 화목, 중에 화요일 날 제가 이 책을 아이들한테 다시 주면서 읽고 PPT 내가 어떤 부분들을 발표할지 먼저 짝이랑 정해.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본 거 영상 나한테 보내 하고 목요일 날 바로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스크립트를 적어서 외우고 막 달달달달 외우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이 책에 있는 내용 베이스를 해서 PPT를 다 각자 만들고 제가 하나도 도와준 게 없고요. 각자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가 만든 거를 영어로 그냥 자유롭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적어서 외워서 자 오늘부터 이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게 PPT를 만들어서 수요일 날 연습 영상 한번 올리고 목요일 날 바로 찍은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5학년인데 5학년 3월 달에 찍은 거니까 사실 이제 4학년에서 갓 5학년 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 그 프레젠테이션 한 것 중에
이제 한 팀만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요. 이 책을 읽고서 그 친구가 짝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영상입니다. 선생님 영상 틀어주세요. 예. Good evening, everyone. My name is Leo, and my partner is Tony. Today's topic is solar system, and we have a four-part. I will talk about part 1 and part 2, and my partner Tony will cover part 3 and part 4. This is nine planets in our solar system. I will talk first table of contents. The part 1 is the solar system and the origin of the solar system and geocentric theory and heliocentric theory. And part 2 is the outer planet in our space. And part 3 and part 4 will Tony speak. Part 3 is the temperature of planet, and part 4 is the Earth, Mars, an alternative planet to Earth. Part 1 is the solar system. This is the picture of our solar system. The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was a member of the solar system. The Mercury and Venus are nearest from the Sun, so they are hottest planet. And Neptune and Pluto are farthest from the Sun. This is Neptune and this is Pluto. The origin of the solar system. The soul means sun in Latin. Our human call soul sun in Latin. The solar system means sun system. This is sun. What's in our solar system? Our solar system forms the universe with the sun, 9 planets, and moons, asteroids, comets, meteors, interplanetary gas, and dust. The 9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re named after the Greek and Rome god and goddesses like Jupiter and Saturn. And heliocentric theory and geocentric theory. I studied these two theories. The ancient people think the geocentric theory is true, but Galileo said heliocentric theory. The geocentric theory is the center of the universe is the Earth, so sun and moon goes around the Earth. And heliocentric theory is the center of the sun is sun. The center of the universe is the sun, so Earth and other planet goes around the sun. And part 2 is other planet. This is asteroid. Asteroids are also part of the solar system. This is meteorite. So meteoroids are bit of rocks and metal, so they very hard. And comets very different size, big or small, and we can see the comet in the night. And this is part 3, the Tony. Tony? 자, 파트 3하고 파트 4는 뒷친구가 있거든요. 뒷친구도 영상 틀어주세요. Thank you, Shir. Part 3, the temperature of planets. We have 8 planets in our solar system. The hottest planet is Venus and the coldest planet is Uranus. Venus's temperature is 847 Fahrenheit and the Uranus's temperature is minus 357 Fahrenheit. These two temperature means that creature can live in this planet. Part 4, the life planet Earth. Now I'll talk about why creature can live in Earth. The first reason is the temperature of Earth is from minus 80 degrees to plus 50 degrees. It is the suitable temperature for creature to live.
The second reason is the 70% of surface is covered by water, so creature don't have to worry about water. The third reason is the Earth's atmosphere scatter the light and create a blue effect. It is why Earth is called blue planet. It prevents a creature or an animal to die. The last reason is the creature mainly need water to live, and Earth has many waters, so creature can live comfortably. Water is the most abundant compound in most living things. This means wat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living things. Now I will talk about Mars and Earth differences and commons. In common, science choose Mars to second Earth because Mars has 4 seasons. Mars has volcanoes. Mars has watermark. Mars has similar daily cycle to the Earth. For example, Mars has 24 hours, 37 time in a day, and Earth has 24 hours in a day. Difference is Earth has many oxygens, but Mars has a few oxygens. Earth is bigger than Mars. Earth has more gravity than Mars does. 네, 끊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지금 저희 두 친구만 소개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부방 친구들은 정말 스피킹을 다 잘해요. 왜냐하면 제가 결과물을 항상 똑같게, 결승점을 똑같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다 영어를 이만큼 구사를 한답니다. 이거는 제 같은 책인데요. 아이들이 이제 앞에 친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제가 과제를 줬고, 이 친구들도 5학년인데요. 제가 이제 남자친구들이 이때는 한창 유튜버가 되는 게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버 영상 만드는 걸 되게 재밌어해서 제가 그러면 이 책을 읽고서 유튜버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친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틀어주세요. Hello, I'm Sweet Potato. Today I will introduce about solar system. You know how many stars in the space? Oh, there are more than millions, multi-billions of galaxies are in the space, and multi-billions of systems are in the galaxy. And there's one system is our solar systems. Wow! I will introduce about our solar system today. Look at this. This is the Sun,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 Wow! Mercury is closest to the Sun. Second, third, fourth, fifth, sixth, seventh, eighth. So Mercury is very hot. It's so hot. But the Neptune is very cold. They all turn around the Sun. Like this. They all turn around the Sun like this. Mercury, Venus, Earth, Mars, Jupiter, Saturn, Uranus, Neptune.
want to know what is the biggest planet in our solar system? It's Jupiter. Jupiter is biggest planet in our solar system. Oh, and do you want to know how big it is? Oh, over 1,000 Earth could fit inside it. Wow, how big it is! Amazing! 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이렇게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가지고 어떤 친구는 프레젠테이션 시키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라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아까 그 프레젠테이션도 그렇고 이 영상도 그렇고 제가 하나도 도와준 게 없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저는 그냥 판을 잘 짜줬습니다. 자, 올바른 영어 학습 방법. 눈으로도 해야 되고요. 손으로도 해야 되고요. 머리로도 해야 됩니다. 초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는 습득시키고 이렇게 학습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저희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주신 카톡 메시지인데요. 제가 올해까지 6년째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공부방 초반 3년 동안에는 제 아들 빼고는 학생이 한 명도 늘지 않더라고요. 정말 전단지도 뿌려보고 막 이렇게 카페에 소개도 해보고 했는데 한 명도 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수업을 위해서 6시간, 7시간씩 투자해가며 웍시트를 만들었는데 정말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방이 소문이 안 나서 되게 속상했었어요. 그런데 한 3년째 되는 날 저희 이제 첫 그 졸업생 친구들이 졸업을 하면서 중등 대형학원 채땡 어학원에 를 입성하기 시작하면서 공부방이 확 소문이 났어요. 게다가 원어민 하나 없는 작은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스피킹 줄줄 되니 지금은 1년 반씩 그룹을 만들어서 대기를 해도 들어오기 쉽지 않다는 명품 공부방이 되었습니다. 몇 달 전 길을 가고 있는데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예전에 진화 북투리 여기 공부방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공부방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너무 서운하고 황당했어요. 아니, 저한테 몇 년 동안 자녀를 보내시는 학부모님이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니 순간 처음에는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요, 어머니?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 영어 선생님이 영어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쓰고 돌아다닌다고 소문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처음엔 되게 서운했는데, 잠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충분히 그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영어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영어 전공자도 아니고, 게다가 뭐 송파구 옆에서 수업을 하는데 저기 멀리 있는 지방대 출신에다가 게다가 아이들 발음에 한참 예민한 그 초등생을 가리키면서 선생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고 다니니 엄마들이 꺼려할 만도 했겠다, 나라도 안 보냈겠다 싶었어요, 사실. 하지만 저희 공부방 아이들이 제 마음을 복수라도 해주듯이 고학년이 되면 스피킹이 줄줄 나오니 게다가 발음도 좋고 지금은 그 등 돌렸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다 제 팬이 되었답니다. 초등 영어학습 중요한 6년 그 시기 이때를 놓치면 정말 영어를 이렇게 줄줄줄 말하게 되고 원서를 즐겁게 읽는 시기를 찾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초등 6년을 잘 보내서 아이들이 탄탄하게 중고등 학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